전 세계의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한 팀이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성이 아니라 훨씬 하셔한 행성인 금성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성의 대기에서 인산염을 감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성은 과학자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닫힌 장처럼 보였습니다. 금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구에서 이해하는 극한 생물에게 너무 덥지도 너무 산성적이지 않은 고도 범위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구름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서 이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탐사 임무가 가까워짐에 따라 핵심 질문은 금성이 무엇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생존했는가입니다. 금성은 수능을 거부하는 행성입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이 지상 망원경을 통해 금성을 관찰했을 때 그들은 영원히 구름의 장막 아래 숨겨진 축축한 세계, 탐험가를 기다리는 지구의 열대 쌍둥이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시대 동안 드러난 현실은 그 환상을 완전히 깨뜨렸고, 납을 녹일 수 있는 표면 온도와 단 몇 분 만에 중장비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대기압을 드러냈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착륙선은 짧은 기간 동안 표면에서 작동하며 금성이 천국의 정원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온실 효과로 인해 만들어진 지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갈라진 바위와 주황색 안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이 극도로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죽은 세계의 개념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옥 위에서 약 50km 상공의 대기에서 온도와 압력이 지구 표면의 조건과 유사해지기 시작하면서 화학적 과정이 여전히 액체 매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좁은 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대기층은 금성을 경고의 이야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변모시켰습니다. 표면에서는 전혀 거주할 수 없어 보였던 이 행성이 갑자기 위에서 균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수십 년 동안 과학적 탐구의 방향을 바꾸었고, 연구자들은 생명이 고체 땅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부유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구가 개선되고 대기 구성의 원격 분석 방법이 발전하면서 단일 발견이 금성을 과학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신비를 재점화한 신호입니다. 2020년에 카디프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이 이끄는 연구자 그룹이 금성을 지질학적 호기심에서 생물학적 수수께끼로 즉시 변모시킨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제임스 클락 맥스웰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어서 칠레의 알마 전파 망원경 배열을 통해 그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산염 가스의 흔적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분자는 지구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번성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인산염은 생물학적 활동 없이는 상당한 양을 생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고전 화학으로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조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시 흥분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그 뒤에는 회의론이 따랐습니다.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재분석하며 보정 오류나 이산화황의 영향이 잘못된 신호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론이 수정되고 과학저널 및 회의에서 열띤 토론이 촉발되었습니다. 원래 연구의 저자들은 분석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은 대체 관측 방법을 사용하여 발견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인정받는 돌파구보다는 과학적 논쟁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한 관심은 분자 자체보다 금성의 대기에서 여전히 숨겨진 과정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동안 새로운 연구가 나타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비정상적인 화학적 과정의 징후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인산염 논의를 지속시켰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논의는 확실성을 찾는 것에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동했고, 과학자들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인산염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금성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그러한 화학적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산성 구름 속의 생명체는 극한 조건에서 생존의 문제로 변합니다. 인산염을 둘러싼 논란을 제쳐두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화학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약 50km 높은 고도에서 온도는 약 30도 섭씨를 유지하며 대기압은 지구와 유사한 수준에 접근하여 놀랍게도 고온과 거대한 압력의 세계 위에 떠 있는 온화한 구역을 생성합니다. 이 층은 황산방울에 밀집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으며 이 환경은 생물학적 생존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 안정성은 거주 가능성에 대한 이전 개념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은 지구의 극한 생물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산성 온천, 화산 호수, 산업 폐기물로 오염된 지역에서 번성하는 미생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때 치명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생명이 방사선 및 화학 원소 부족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금성의 미생물들이 특수한 막이나 화학적 완축 메커니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낳았습니다. 일부 모델에 따르면 가상의 유기체는 구름층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평형 상태에 걸쳐 대기 흐름 속에서 순환하며 햇빛과 대기 반응으로 생성된 화학적 기울기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금성의 황산 농도가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알려진 한계를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지구 극한 생물과의 유사성을 그 화학적으로 공격적인 행성에 적용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논의는 변화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산성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존 전략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낙관론과 회의론 사이의 긴장이 커지면서 더 깊은 이해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산성 환경은 구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숨겨진 장벽은 수분 활동의 문제입니다.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황산에 집중되었던 반면 저명한 저널에 발표된 보다 신중한 분석이 논의를 훨씬 더 우려스러운 영역으로 돌렸습니다. 금성의 구름방울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과정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수분 활동이라는 매개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략 0.7004라는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지구의 어떤 미생물도 대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인 0.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작은 차이가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아직 건너지 못한 생물학적 심연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며 수분 활동은 단백질 안정성에서 세포 회복까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즉, 심지어 산을 좋아하는 극한 생물조차도 이용 가능한 수분이 거의 없으면 기능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갑자기 주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생명이 황산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양의 수분에 접근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만약 미생물이 구름 속에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생화학은 지구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대체 용매나 과학이 아직 관찰하지 못한 미지의 세포 기작에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생명 탐색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위험의 본질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외계 환경에서 익숙한 생물학을 찾는 대신 연구자들은 금성이 가장 직접적인 과학적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고향이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성에 대한 논의는 행성 과학을 넘어 생물학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 시스템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개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분 활동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가능성의 경계를 제고하도록 촉발하며 과학 담론의 진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금성에 대한 대화는 감정적인 헤드라인에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경쟁 모델과 새로운 관측 캠페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과학팀은 인산의 원래 데이터와 화산가스, 광화학 반응, 특정 대기 조건에서 생물학적 신호를 모방할 수 있는 황함유 화합물 등 대안적 설명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초기 탐지가 통계적 인공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고 다른 연구는 설명되지 않은 이상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동시에 실험실 실험은 금성 구름의 화학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생물과 유기분자는 농축된 황산과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물학적 구조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생명 가능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예상보다 복잡한 분자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화학 경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금성의 대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학적으로 역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담론은 점점 더 망원경 관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측정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대기 샘플을 현장에서 수집하기 위한 차세대 미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나사의 다빈 미션과 베리타스, 유럽 우주국의 인비전 프로젝트는 금성의 대기와 지지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한된 중국 연구 계획은 고해상도 대기 분석 및 장기 관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결론을 향해 경쟁하는 대신 글로벌 과학 공동체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만이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신비는 집단적 퍼즐이 되었으며 의견 차이가 진전을 이끌고 불확실성이 연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게 합니다. 금성은 생명에 대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금성은 또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존재의 증거가 아니라 행성의 거주 가능성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말입니다. 기후 모델은 금성에 한때 바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통제되지 않은 온실 효과가 이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극단적인 세계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가능성은 구름 속에서 생명의 탐색을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으로 끌어올리며 과학자들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생명이 주변 세계가 변화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논의는 또한 인류가 수용한 거주 가능 영역의 정의에 도전합니다. 전통적으로 별과의 거리보다는 대기화학의 복잡성과 행성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금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가 수백만 년 동안 겉보기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비가역적인 변화의 경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금성의 대기를 연구하면서 미생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가 끊임없는 우주에서 생물학적 및 행성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불안한 여운을 만들어낸다. 금성에 대해 배울수록 그것은 단순한 먼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늘에 새겨진 경고처럼 보인다. 궁극적인 결론은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붕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성은 더 이상 먼 실패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재앙 이후에도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긴급한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한때 우리의 집과 놀랍도록 유사했을지도 모르는 행성에서 답을 찾고 있다.